여러분,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길, 일하는 건물, 또 우리가 사는 도시, 전부 다 설계도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설계도가 이미 옛날 세상, 그러니까 변해버린 기후를 기준으로 그려진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앞으로 닥쳐올 미래 기후를 정말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안정적인 날씨를 기준으로 미래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개발의 기후 사각지대라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있잖아요. 딱 그거랑 같아요. 엄청난 규모로 뭔가를 지으면서도 정작 그게 마주할 미래 기후의 위협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쩍쩍 갈라진 땅, 또 도시를 삼킬 것 같은 홍수. 이런 장면들이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극한의 기상현상들은 우리가 만든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 아주 뼈저리가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기후변화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기후변화를 더 나쁘게 만들고 동시에 그렇게 변한 기후가 다시 그 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사각지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의 아주 똑똑하고 혁신적인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기후건강검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바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는 제도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기후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기후가 변해도 이건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 제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재난이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구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피해 자체를 막고 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그럼 이 평가는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보는 걸까요?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개념으로 나뉩니다. 그건 바로 감축, 그리고 적응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죠? 감축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어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즉 공격수 역할을 살피는 거고요. 반면에 적응은 앞으로 닥칠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변화로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즉 수비수 역할을 점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평가 항목도 딱 이 두 가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마치 기후 문제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공격과 수비,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사업들이 이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동네 작은 공사까지 전부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이게 축구장 140개 크기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2km가 넘는 도로를 짓는 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절차도 꽤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뭘 중점적으로 볼지 범위를 정하고 평가서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요. 이거 중요하죠? 투명하게요. 그 후에 전문가들과 정부가 꼼꼼히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승인이 나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제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이 정책이 과연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줄이겠습니다 하는 국가의 거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목표를 그냥 구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짓는 다리 하나, 도로 하나에 적용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약속이 우리 동네를 지키는 현실의 안전장치로 바뀌는 거죠.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후위험을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계획에 일부러 처음부터 포함시킨다는 점.
둘째, 모든 개발 사업이 국가의 기후 목표라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먼저 나서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건물, 모든 도로, 모든 발전소가 이런 깐깐한 기후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만 지어질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